안녕하세요. 오늘 소통할 거는요. 밀린 숙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건축 판재 설명을 드린다고 그래서 못 드렸다가 지금 해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얼굴도 지금 보시면 까맣게 타고 이제 여름이 한 달만 지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건축 판재가 많아요. 한국에 쓰여지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한 6, 7가지 종류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요즘 사비석 문의가 또 많아요. 근데 사비석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하면 시공 설계에 따라서 다 저희 고객분들이 다 회원님이나 집을 지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건축을 하시는 업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종이 뭐가 하나가 나오면 막 혼선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은 벽에 붙이는 자재예요. 건축물에 벽에 붙이는 자재. 그리고 이런 자재들은 아시다시피 다 거의 95% 이상 수입에 의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재를 소개하고 이 자재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또 한국에서 좀 이쁜 집을 지어나가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루에 저희가 나가는 샘플만 해도 이게 다 샘플인데요, 수십 개예요. 왜냐하면 이 자재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 회원님들도 자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도 이제 조금 리얼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건축 판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한 8가지 종류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건축 판재는 재고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맞는 사이즈가 다 시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거를 갖다 붙이는 그 사이즈대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가공을 해오는 거예요. 그 사이즈에 맞게. 건물마다 다 사이즈가 전부 다 틀립니다. 수요되는 그 어떤 양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잠깐 건축 문화를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면, 일본 쪽은 있잖아요, 전부 다 붙이는 자재로 가요 지금. 그래서 인조 콘크리트 같은 거 있잖아요, 사이딩, 인조 사이딩도 사실은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 쪽은 붙이는 자재 위주로 가고, 우리나라랑 중국은 조적 시공하는 자재 위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석재, 큰 석재 600에 1200 사이즈 큰 석재들 어딨나요? 요런 큰 판? 요런 큰 석재들이 일본이나 한국은 유행을 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운의 나라예요. 이런 자재들이 무한히 있다는 것은 우선 중국이 가깝고 베트남이 가깝고 미얀마가 가깝고, 지금 되게 많은 나라들로 사람들이 각자 가서 자재 연구를 해와요. 그래서 자재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거고, 오늘 제가 조금 일반인들이 알았으면 하는 어떤 상식적인 자재들 있잖아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붙이는 자재, 유럽이나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층수가 높지가 않으니까 붙이는 자재들 위주로 가요. 이게 제가 보면 주거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상가, 큰 건물, 예를 들어 아파트 이런 문화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선진국에 가면 다 그냥 전원주택 문화, 전원주택 1층이 조그만 상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붙여서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는 자재보다 좀 더 손쉽게 붙이는 자재들이 발달이 되고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장 난제잖아요. 현재 있는 많이 시공하는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돌 종류가 오늘 여기 있는 거를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어지러운 편이냐면 뭐를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막 말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선 돌 물성을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면, 똑같은 돌이에요. 요 돌이랑 요 돌이랑.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요게 가공 전에는 요 돌이에요. 요 돌을 갖다가 버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을 따라락 달궈요. 이렇게 불을 쫙. 그러면 요 면이 나와요. 물을 달구면 이 물성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 폴리싱이라고 23개 그라인딩이 달려있는 기계에서 계속 돌면서 나가면 광을 내면 요게 나와요. 이걸 물광이라고 해요. 이걸 버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석재 용어로는. 그래서 이 돌이 같은 돌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보면.
요 돌이 같은 돌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이요. 요거는 광을 낸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폴리싱으로 광을 낸 거고, 이거는 광을 안 내고 버너를 친 겁니다. 요게 같은 돌이에요. 요것도 또 이해가 잘 안 가시지요, 그죠? 돌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버너를 쓸 건지 물광을 쓸 건지라는 어떤 구분이 나눠져요. 이거는 회원님들 선호도에 따라서 틀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게 이제 포천석입니다. 입도는 이래요. 포천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1m 1m 기준에서 24,000원 5,000원 정도 해요.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저희가 이게 사실 주력이에요. 건물 한번 쓰면 뭐 1500에베 1800에베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하고, 요걸 그대로 버너를 치면 이제 요면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여온 포천석 계열이라는 돌이에요. 돌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명을 붙었어요. 우리나라는 포천에서 나오면 포천석, 문경에서 나오면 문경석. 근데 포천석은 조금 약간 붉은 계열, 문경석은 더 붉은 계열. 이게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면은 번호로 먹여요. 354. 3 앞에 3자 들어가는 거는 산동 쪽에서 나오는 돌입니다. 앞에 68, 603, 684 이런 식으로 6자가 들어가면 밑에 지역 그거 복건성 쪽에서 나오는 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선 요게 포천석이라는 걸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고흥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고흥석은 요게 고흥석이에요. 아주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중간의 상태예요. 원래 정통 고흥석은 뭐냐면 이게 원래 정통 고흥석이에요. 근데 이 돌들이 중국에서 없으니까 저희가 하는 고흥석은 요거고, 버너를 친 거는 요 돌을 씁니다. 광을 낸 거는 요 돌이고, 요게 고흥석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비싸죠. 이건 회배당 6, 7만 원도 합니다. 마천석이에요. 검은 돌. 우리나라는 검은 돌을 좀 좋아하잖아요. 이게 버너 친 거고.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 고흥석이나 이건 절반 가격 정도 돼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천석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또 큰 돌, 이 세 종류를 아시면 대부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물망에 자꾸 오르는 게 사비석이에요. 요거는 한 2분 정도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사비석은 중국어로 빵진마 이렇게 해서 조금 노란 돌을 다 사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사비석인데 요거를 좀 잘 아셔야지 돼요. 요거는 염색을 한 거예요. 보시면 요 색깔인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80% 정도는 염색돌을 써요. 그리고 요거는 염색을 안 한 돌이에요. 염색을 안 한 돌은 노란 게 훨씬 덜 노라요. 그 다음에 녹물기 같은 게 조금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지으면 전체 색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 맞추기 위해서 염색을 하는 게 이 염색돌입니다. 이게 좀 싸고, 염색을 안 한 돌은 비싸요. 이색이라고 색깔이 안 틀리게 맞추는 돌이 굉장히 힘들어요. 건축 판재 건축물을 지어놓고 이색 사건이 되게 많아요. 색깔이 틀리면 건축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옵니다. 근데 이제 천연자재라는 특수성은 또 이해하셔야 돼요. 천연자재를 하다 보니까 열흘 전에 생산한 거하고 오늘 생산한 거하고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큰 원석을 싸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동영상에도 이전에 가보시면 원석을 가공하는 동영상을 몇 개를 넣은 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게 지금 설계 많이 잡혀 있는 사비석입니다. 요게 이제 3만원 전후대하고 이게 뭐 3만 5, 6천원 전후대하고 그래요. 사비석 요거는 녹물기가 염색을 했는데 잘 안 빠져요. 이 색상이 아주, 그리고 균일하게 전체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이럽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비석이 시공이 설계에 많이 잡혀 있어서 이 사비석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요게 이제 석도홍입니다. 요게 아주 저희가 강추하는 돌이에요. 요게 이 포천석 비슷하면서도 돌이 있어서 이렇게 포인트를 이쁘게 내주면 돌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석동이라는 돌이고, 이건 한라건설에서 많이 쓴 돌이에요. 요게 이제 석동이라는 돌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스피드를 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중국종이라는 돌이에요. 차이나 돌이라고. 요게 이제 삼성 계열에서 많이 썼죠. 이쁜 돌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돌도 좀 비싸져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뭐 35,000원, 4만원대 합니다. 1m, 1m 기준에서. 이 중국종이라는 거가 한국에서는 이제 황실전주로 보통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황실전주 계열이 다 요런 계열이에요. 이거는 자정잔이라고 똑같은 건데 똑같은 지역에서 나와요. 근데 요거는 조금 뭐죠, 그레이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돌을 쓰고, 요 돌 보통 요 돌이 이제 석도라는 지역에서 나와요, 중국에.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일반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고, 또 해양홍이라는 것도 많이 찾으시잖아요. 중국의 해양홍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석도홍이랑 아까 그 포천석이랑 사이 정도 돼요. 근데 요거 쓰시느니 요게 뭐 27,000~8,000원대 하기 때문에 요 돌을 쓰시는 게 훨씬 이뻐요. 포인트는 이 돌을 쓰시고 노멀하게 이 돌을 주로 가고 요렇게 하는 시공이 지금 좀 많습니다. 어떻게 형태를 보면. 요 해양홍은 이거는 노원홍이라고도 하고 해양홍이라고도 하고 지역이 틀리지만 느낌은 비슷해요. 그래서 요게 좀 많이 쓰고, 요거까지가 오늘 돌 설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고가 10만원 가요가합니다. 이거는 블루펄이라는 돌이에요. 근데 이런 돌들이 사실은 라돈이 많이 나와요. 라돈은 브라질이나 이쪽 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제품들은 다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트릭 드렸죠. 라돈 체크기는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하루에 1,000원에 빌려줘요. 굳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시는데, 이런 돌이 이쁠수록 변성함이거든요. 그래서 돌이 이쁠수록 사실은 내장자재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저의 사견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요게 이제 블루펄이라는 돌이고, 이게 너무 비싸니까 중국에서 요거 호접란이라, 나비란, 호접란 이름이 많습니다. 요 돌이 또 개발이 된 거예요. 이 가격이 절반 밑으로 떨어져요, 요걸로 들어가면은. 근데 요거는 요즘 건축에서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가격이 비싸고. 이제 한국에서도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싼 돌로 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포천석이랑 이 석동 위주로 지금 많이 갑니다, 현장이. 그리고 요거는 익히 많이 보셨죠? 건물들이 탄 브라운이라고 그래요. 뭐 스틸 그레이드라고도 하고 이름이 많습니다. 요거는 약간 홍색이 있고 다크톤이 있고 그래요. 검은 톤이 있고. 이거를 탄 브라운이라고 유행을 많이 했는데, 이건 인도 돌이에요. 근데 인도 건데 뭐죠? 좀 질려요, 빨리. 저는 사실 이 돌은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돌도 오래 봐도 안 질리는 돌이 있고 오래 봐도 은은한 돌이 있고 그래요. 저는 은은한 계열을 그냥 추천을 보통 하고 많이 해요. 여기까지가 돌이고, 여기 보시면 저기 안에 보시면 돌이 많습니다. 어떤 제가 소개해줄 돌들이. 근데 이거는 특수한 부위에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건물을 지으면 얘기했잖아요. 조립식 건물로 가시는 경우 있어요. 이건 다 그냥 스틸 계열로 끝납니다. 그리고 3, 4년, 5, 6년 있다가 그게 미워지니까 그 조립식 건물에 뭘 붙이려고 해, 이제 사람들이. 그게 저희가 같이 연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벽돌 계열이에요. 벽돌을 조적해서 밖에 쌓는 게 요즘 이제 대부분인데, 벽돌도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죠. 이렇게. 이건 홍구 벽돌입니다. 이건 청구 벽돌입니다. 벽돌로 조져가는 게 석재로 하는 것보다 시공비가 한 절반 정도 떨어져요, 자재비랑. 근데 또 머리를 썼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 또 시도되는 거예요. 이 원장이 비싸니까 400~500원 하니까 또 저희가 이번에 연구한 게 이걸 반을 잘랐습니다. 많이 나가요, 이거 이번에 시공하는 게. 그래서 이건 이렇게 조적을 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그래서 요게 이제 자른 건데요. 이게 원장을 갖다가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요 면을 갖고 조적해 올라갑니다. 이제 이렇게 조적해서 가면 외형은 똑같지요, 조적벽돌이나 자른 거랑. 왜냐면 안에 방수는 돼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지금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적해서 올라가는데, 관건이 시공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통으로 쌀 때는 시공이 좀 빠르고 쉬우니까. 그런데 요걸 잘랐을 때 시공비용도 더 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운데 들어가는 시멘트도 훨씬 덜 들어갈 거거든요.
이것도 아마 제가 처음 연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그래서 건축 자재 밖에 붙이는 자재 중에 요게 벽돌 계열 쭉, 그 다음에 사이딩, 시멘트 계열은 저희는 우선은 사이딩 계열은 저는 안 하니까 그쪽 계열, 뭐 합성 이쪽 계열, 그 다음에 석재 계열 이쪽으로 이렇게 크게 양분화되셔서 나눠져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이 이제 붙이는 자재가 연구가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원주택도 높아야 2층, 3층이잖아요. 사실 다 붙여서 올라갈 수 있는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시공비도 떨어지고 자재값도 떨어지고, 요거를 제가 이제 같이 연구를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원님, 오늘은 뭐 하시는 분마다 좀 틀려서 만족 지수가 조금 틀릴 거예요. 괜찮아 하셔요. 이게 현장이다 보니까 막 일을 하면서 이런다. 우리 회원님들 오셔도 샘플만 뜰렁 가지고 가고 막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많이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밀렸던 숙제를 한 가지는 풀었습니다. 요거 석재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50% 정도예요, 쓰이는 석재. 근데 현장에는 90%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돌만 써요. 나머지는 좀 비싼 톤으로 가고 이럽니다. 이 나머지 이외에는 이제 현무암이죠. 근데 현무암은 유행이 지났어요. 현무암에 벽에 붙이는 분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하강석을 붙이든지 벽돌 계열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회원님,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인사드리고, 정말 지금 날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창구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창구를 조금 바꾸고 있느냐고, 전시 진열이랑 샘플실 같은 걸로 바꾸고 있느냐고, 뭐 창구에 그러니까 전시장으로 쓰면 안 되는 여건들이 좀 있어서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셔도 제가 상담할 시간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은 돌 중에 건축 판재를 한번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시멘트 계열을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덱스 것도 와야 되고 몇 가지 회사 게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리얼하게 설명을 드려서 모레부터 시멘트까지 한번 총편을 쭉 해드려요. 건축 판재는 이걸로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중국 공장에 가서 판재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성, 돌의 성질 이런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회원님 건강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제가 요즘 오시면 살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밖에 사람들 창피합니다. 자꾸 골프만 치러 가냐고 그래요. 한 번도 못 칩니다. 1년 내내. 이 친구가 웃어요 지금. 진짜 일에만 미쳐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회원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